깊이 우선 탐색이라는 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좀 아직까지 배웠던 것보다 부담감이 느껴지는데 실제로도 어려운 개념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깊이 우선 탐색을 생각하려면 우리가 스택 구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스택 구조는 접시랑 굉장히 유사해요. 접시를 이렇게 쌓으면은 위에 것부터 가져가죠. 쌓을 때는 맨 밑에 게 가장 먼저 쌓이겠지만 여러분들 접시 가져갈 때 굳이 이 밑에 있는 것부터 가져가시는 분 있나요? 그러다가는 아마 어머니한테 등짝을 맞으실 수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맨 위에 거 접시부터 가져가는 게 상식입니다.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뭐라 부르냐면은 후입 선출이라고 부릅니다. 맨 마지막에 넣은 거를 맨 첫 번째로 뺀다 라는 의미고, 영어로는 이렇게 LIFO라고 줄여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깊이 우선 탐색은 뭐냐? 앞서 배운 이러한 스택 구조를 바탕으로 스택 구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탐색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건데, 최대한 깊게 먼저 탐색해보는 전략을 깊이 우선 탐색 전략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소환사의 협곡 맵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이 적을 찾는다고 해봅시다. 적을 찾을 때 바로 적 넥서스 쪽으로 달려가서 찾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제일 먼 곳, 제일 깊숙한 곳으로 찾고 나서 여기 저기 아무도 없네 했을 때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조금 돌아와서 다른 곳으로 또 탐색을 해봅니다. 더 깊숙한, 이만큼 깊숙한 곳을 찾아봤고, 그리고 또 나와서 그 다음 깊숙한 곳을 찾아보는 그런 전략.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탐색을 하는 거를 깊이 우선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어서 다음 시간에 배워볼 전략인 너비 우선 같은 경우에는 적을 찾는데 이렇게 가까운 데부터 찾는 거예요. 가까운 데부터 하나하나 다 찾고, 여기 없네? 그 다음 또 하나하나 찾고, 점점 넓어지는, 우리가 이걸 하나하나를 레벨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 같은 계층의 레벨들 탐색을 하고 그 다음 계층, 그 다음 계층, 그 다음 깊이를 탐색하는 걸 우리가 너비 우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서울 중구에서 강서구로 이동하고 싶다고 해봅시다. 근데 여러분이 지도가 없어요. 강서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중구에서 동대문구로 가봅니다. 근데 동대문구로 갔을 때 시민분들한테 물어본 거죠. 동대문구에 강서구가 붙어 있나요? 물어봤는데 다 모르겠대요. 그래서 여러분은 중량구로 갔어요. 중량구 가서도 모르겠대. 그러면 또 노원구 갔어요. 이런 식으로 최대한 깊게 탐색을 해보는 거를 우리가 깊이 우선이고요. 여러분이 이제 중구에 있는데 종로구를 한번 가보고 주변에 강서구가 있나요? 없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 건너서 갈 수 있는 데가 아니라 중구와 바로 붙어 있는 서대문구에 가서 또 물어보는 겁니다. 강서구가 주변에 있나요? 물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후자의 방식으로 찾는 건 너비 우선 탐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붙어 있는 부분에서 찾고 그 다음에 부분에서 찾는 건 너비. 일단 깊게 깊게 한쪽 방향으로 뚫어보는 거는 깊이 우선 탐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데이터를 표현을 할 때 지도를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거를 그래프 형태로 표현된 데이터, 그래프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 데이터는 크게 점과 그리고 이 점을 이어주는 선으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점은 정점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것을 이어주는 선들을 간선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깊이 우선 탐색과 그래프 다 배웠는데, 제일 대표적인 문제인 미로 탈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로를 제가 하나 만들어 놨어요. 여기 메이즈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배열이 이중으로 배열이 되어 있죠. 배열 안에 다시 배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S라는 값이 있고 E라는 값이 있고, 그리고 0과 1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가 미로라는 데이터를 프로그래밍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변환해 본 상태예요. 참고로 1은 벽을 뜻합니다. 그래서 1로는 갈 수가 없어요. 0은 비어있는 공간들을 뜻해요. 우리가 이 S에서 E로 가는
스타트에서 엔드로 가는 미로에서 길을 찾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S에서 0인 부분을 이렇게 탐색을 해보면 되겠죠? 근데 탐색을 할 때 깊이 우선은 어떤 식으로 탐색한다? 한쪽 방향에서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S에서 우측으로 탐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1이 막혀 있네? 그럼 0에서 또 연결되어 있는 이 친구를 탐색을 해요. 이 친구를 탐색하고 또 깊게 들어가고 또 깊게 들어가고 또 깊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깊게 들어가서 쭉 봤는데 여기 이제 막혔어. 더 이상 못 움직여. 그러면 쭉 돌아가서 이제 여기로 돌아옵니다. 여기로 돌아와서 다시 또 깊게 탐색을 시작을 하겠죠. 탐색을 시작해서 종점인 탈출구를 찾게 됩니다. 이런 방식이 깊이 우선 방식이에요. 이게 지금 미로인데 도대체 이 미로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DFS 방식을 사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먼저 미로라는 값을 받고요. 그리고 포지션 값을 받습니다. 포지션 값은 최초에는 0, 0, 즉 출발점 S에 해당합니다. 경로에 대한 값은 이렇게 최초에는 빈 배열로 저장을 해둡니다. 그리고 포지션을 X, Y라고 해서 좌표 값을 이렇게 선언을 해줍시다. 그리고 메이즈에 X, Y를 했을 때 2가 나오면 드디어 종점에 다다른 거죠. 도착지에 도착한 겁니다. 이 경우에는 미로에서 탈출했으니까 해당 경로를 리턴을 해준다. 그리고 이제 디렉션이라는 걸 선언을 해줍니다. 디렉션은 미로 찾기를 할 때 상하 좌우로만 이동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디렉션은 어떤가요? X축으로는 0 움직이지 않아요. 대신 Y축으로는 1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걸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거는 X축은 움직이지 않고 Y축으로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Y축으로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렇게 하나씩 내려오는 걸 뜻하죠. 그래서 이거는 상하좌우에서 하에 해당하는 걸 거고요. 이거는 상에 해당하는 걸 거고요. 이거는 1을 더하니까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 이거는 좌측으로 이동하는 거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 우리는 디렉션 안에서 dy, dx라는 값을 하나씩 받아보도록 할게요. 이 배열 안에 있는 값이 원래는 이렇게 d라는 값으로 받은 다음에 d라는 값에서 이렇게 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계산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현재 x 좌표에서 dx만큼 디렉션 방향만큼을 이동을 한 게 새로운 x일 거고 y 좌표에서 dy만큼 이동한 게 새로운 y일 겁니다. 이 새로운 x와 y는 무조건 0보다는 커야겠죠. 0보다 작아진다라고 하는 건 미로를 뚫고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니까요. 또한 이 랭스보다는 짧아야 됩니다. 랭스보다 커버리면은 이것도 벽을 뚫고 나가게 되겠죠. X축 벽을 뚫고 나가던 Y축 벽을 뚫고 나가던 나가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if문은 사실상 뭐냐? 미로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X와 Y의 값은 0이어야 합니다. 또는 엔드포인트여야 돼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1 또는 S라면은 1 또는 S라는 값이 들어오면은 이거는 안 되죠. 초기 위치로 돌아갈 필요는 없는 거고 1은 벽이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미로 밖으로 나가는 걸 방지하면서 추가로 벽이 아닌 위치로 이동하는 것을 강제하는 그런 if문을 작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메이즈에다가 1이라는 거를 오버라이드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방문한 곳이 표시되면서 또한 벽처럼 처리가 되겠죠. 앞으로는 벽처럼 처리가 되니까는 돌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방문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여긴 다시 돌아오면 안 되겠죠. 미로를 탈출하기 위한 적합한 길이라면은 이거는 갈 수가 없어야 돼요. 그럼 이게 1로 바뀌고 그리고 그 다음 여기를 갔다면 1로 바뀌고 1로 바뀌면서 여기는 없어. 그러면 다시 시작을 해서 탐색을 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렇게 우리는 탐색한 경로를 이렇게 1로 처리를 했습니다. 또는
이거를 1이 아닌 다른 값으로 해도 돼요. 0이나 2만 아니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결과값을 다시 돌립니다. 재귀적으로 맨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현재 변경된 포지션 값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패스 값이 있을 겁니다. 제가 방문한 포지션에 대한 거는 여기 XY 좌표가 여기 담기게 될 거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DFS 함수가 다시 실행되면은 여기에 패스에는 이제 담기게 될 겁니다. 이전에 지나왔던 길을 저장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했을 때 다시 루프문으로 맨 위로 올라가서 도착한 지점이 2입니까? 라는 거를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반복하면 결과가 나오게 될 거고, 만약에 결과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널이 나오게 되겠죠. 또는 정상적인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최종적으로는 이런 리턴이 될 겁니다. 실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실행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최초의 위치인 0, 0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은 0,1로 이동을 했네요. 0,1이면 어떻게 보냐, 베이지의 0번째 아이템이 요거죠. 이 아이템의 1번 인덱스인 여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방문한 곳이 이곳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방문한 곳은 1,1이네요. 1,1로 여기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방문한 곳은 1,0 여기를 방문했고요. 그 다음은 2,0을 방문했어요. 3,0을 방문하고 3,1을 방문하고 3,2, 3,3 그리고 3,4인 엔드포인트까지 온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재밌게도 여기에서는 분명히 실패 경로들도 있었어요. 실패 경로들도 분명히 있었을 건데, 실패 경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이 if문을 통과를 못했겠죠. 벽에 부닥치고 그러다 보면은 이 폴문 안에 루프가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된 것처럼 보일 거고, 결과적으로 해당 값은 리턴을 아무것도 하나는 리턴 널이기 때문에 경로 실패에 대한 건 나오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직까지 있었던 경로들을 다 좀 보여달라 라고 실패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패스를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마도 이상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0,0에서 시작했다가 0,4까지 가면 이 끝에죠. 이 끝까지 가고서 더 이상 갈 길을 못 찾아서 멈춰버린 것을 리턴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널을 처리해버리면은 잘 될 거고요. 이게 이상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미로를 좀 더 업그레이드 해볼까요? 예를 들면 여기를 이렇게 새로운 길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새로운 길을 했다고 해서 최초의 길과 다를 수도 있고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새로운 길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3,4라고 하는 종점을 가는 길을 탐색을 하고 있다 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거를 할 때 지금 여기 제가 2번 했지만 결과가 똑같잖아요. 왜 결과가 똑같을까요? 바로 디렉션을 설정을 할 때 디렉션 설정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아래, 위, 오른쪽, 왼쪽 이 순서로 탐색을 진행하는 게 여기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같은 결과를 리턴하는 건데, 만약에 여기에서 나오는 방향을 랜덤한 순서대로 바꾼다고 하면은 당연히 새로운 경로도 탐색을 해줄 겁니다. 어쨌든 DFS를 사용한 방식은 이와 같고요. 그리고 미로찾기 알고리즘은 간단한데 패턴을 알면은, 근데 처음에 맞닥뜨렸을 때는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깊이 우선 탐색은 이걸로 다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엔 너비 우선 탐색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